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임상조 교수로 있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공유드릴 내용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노악을 처방할 때 대표적인 특수 상황 몇 가지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선생님께 좋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령 환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외래나 입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령 환자들을 보실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유럽 십자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노악을 사용할 때 지침을 보시면 모든 노악은 아니지만 몇 가지 노악에서 다음과 같이 나이 80세 이상을 용량 감량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노인 환자들을 대표적으로 좀 봤을 때 젊은 층 대비 좀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반 질환이 많이 유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드시는 약제가 많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육체적 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적인 측면에서 감소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 대비 노년층에서 오히려 각 개인 간의 이런 피지컬이나 펑셔널 캐패시티가 다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을 꼭 그 진료에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지기능 장애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와 같은 점이 추후 이제 약제 수능도나 치료 수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들이죠. 우리가 현재 임상에서 이렇게 노악을 사용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네 가지 RCT들입니다. 실제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엘더리에 대한 기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75세 이상으로 이 엘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포션을 봤더니 이 릴라이 트라이얼에서는 한 40%, 로켓 AF 트라이얼에서는 한 44%, 아리스토틀 트라이얼은 31%, 그리고 에독사반은 한 40%로 우리가 이렇게 75세 이상의 환자들이 이런 RCT에서 상당히 뭐 적게 포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령의 환자들은 결국은 AFib 인시던스가 높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 나중에 아웃컴이 이제 스트로크와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우리가 진료에 꼭 계속 고민을 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 RCT들에서 결국은 75세 이상을 따로 떼어가지고요. 다른 연령 대비 이 와파린 대비 노악이 가지는 그 에피커시와 세이프티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본 이제 하부 연구들입니다. 하위 연구들인데 실제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에픽사반, 리바록사반, 에독사반, 다비가처럼 네 가지 노악 모두 다 다른 연령 대비해서 75세 이상에서도 이 노악이 와파린 대비 가지는 좋은 점들이 유지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리딩 측면을 보면 에픽사반하고 에독사반은 이 다른 연령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는 약간 75세 이상에서 메이저 블리딩 그 이벤트들이 좀 늘어나는 리스크가 늘어가는 것을 좀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비가트론도 150ml BID를 사용했을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블리딩 리스크가 좀 높아진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는데 추가 후속 연구와 여러 관찰 연구들에서는 또 상반되는 결과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결과적으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일단 노악이 와파린 대비해서 인트라크레니아 블리딩에서 가지는 그 좋은 측면은 모든 노악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라 크레니아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다소 다비가트란이 조금 더 150ml가 리스크를 좀 올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이렇게 다른 노악들이 세이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진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고령 환자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언더도우징인데요. 그러니까 언더도우징이란 말은 표준 용량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용량을 쓰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것 나이가 이런 언더도우징의 아주 강력한 인자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언더도우징을 했을 때 레코멘데이드 도즈를 썼을 때보다 당연히 이제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 MI나 하스피탈리제이션, 모탈리티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또 흥미로운 점은 블리딩 리스크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인에서도
스탠다드 도우즈를 꼭 지키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애드버스 아웃컴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출혈 위험 인자입니다. 노인은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에 출혈 인자가 젊은 층 대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스 블레드 스코어나 ABC 블리딩 리스크 스코어 같은 여러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꼭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측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은 결국은 이 모디피어블한 블리딩 리스크 팩터를 줄이면 이렇게 줄일수록 우리가 블리딩 이벤트를 줄이는 것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젊은 층도 중요하지만 노인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초고령층과 정말 더 프레일티, 취약한 노인 환자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냐? 사실 아직까지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입니다만 2020년도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이 됐고 80세 이상의 차드 스코어 2점 그리고 경구 항우고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기준 그 저용량보다 더 낮은 용량을 썼습니다. 그래도 봤더니 결국 그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하는 게 이런 어 시스테믹 엠볼리즘이나 스트로크 리스크를 낮추고 블리딩 리스크를 좀 올리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엘더리 파퓰레이션에서 결론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처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와파린 대비해서 노화기, 혈전 예방에 효과적이고 출혈 위험이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용법으로 처방할 때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그리고 노인에서는 보다 교정 가능한 혈전이나 출혈 위험 요인을 꼭 찾아가지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 앤 로우 바디 웨이트입니다. 실제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저체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도주 리덕션 컷오프 밸류를 제시하고 있지만 고체중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약물학적 그 연구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체중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많고 여과되는 혈류가 많아서 만약에 약물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그런 종류라면 우리가 그 체중이 많은 환자들에서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오버웨이트나 오베즈 환자가 노멀 웨이트 대비해서 이런 노악들의 그 용량을 썼을 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ICT를 가지고 이렇게 메타 분석을 한 연구였습니다. 2020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실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봤더니 네 가지 노악 모두에서 우리가 노멀 웨이트 대비해서 오버웨이트나 오베어즈 환자 모두 이 노악이 와파린 대비 가지는 세이프티와 에피커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로우 바디 웨이트 환자들은 어떠냐 봤더니 우리가 결국은 로우 바디 웨이트 환자들에서 도우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를 잘 준수했을 경우에도 노멀 웨이트 대비해서 이런 스트로크나 블리딩 리스크에서 보이는 그 유의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다소 다비가트란 150ml는 조금 그 저체중 환자들에서는 그 블리딩 리스크를 높인다라고 이런 트렌드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유럽 부정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체중이 120kg 또는 BMI가 40 초과되거나 아니면은 체중이 60kg 미만 아니면 BMI가 17.5 미만인 환자들에서는 가능한 코셔스하게 약을 좀 사용하고 가능하면 노악의 그 혈중 레벨을 측정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 수준이라서요. 앞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갔을 때도 뭐 효과가 크게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BMI 40까지는 노악은 안전하고 이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상의 이제 심한 비만 환자에서도 잘 사용이 될 수 있지만 항응고제 제거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 약효가 감소할 수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체중 환자들은 근육량이 적어서 신기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될 수 있다라는 점과
동반 질환이 많아서 우리가 꼭 꼼꼼히 확인하고 도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가 맞는다면 가능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가다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RCT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 혈소판 개수가 한 10만 미만인 환자들은 대부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제한적인데요. 그래도 실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몇 개를 봤더니 5만 개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뭐 약물을 스탠다드 도즈를 쓰든 리듀스 도즈를 쓰든 조금 세이프티하게 쓸 수 있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뭐 컷오프 밸류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2만과 5만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수치를 먼저 알기보다는 그 전에 꼭 그 혈소판 감소증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꼭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스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를 꼭 확인해서 여기서 또한 우리가 교정하거나 조금 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꼭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괜찮으면 5만 이상에서는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고 2만 미만은 이제 절대적인 금기가 되는 거고요. 2만에서 5만 이상일 때는 주의 깊게 좀 사용하되 블리딩 리스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프 도즈를 좀 고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2만 개 미만에서는 금기증이다. 그리고 5만 개 이상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2에서 5만 개 사이에서는 환자들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표준 용량이나 저용량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노악 사용에 앞서서 반드시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 출혈 요소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암 환자입니다. 실제 이제 암 환자의 이제 유병률이 많아지고 있고요. 뭐 RCT는 알다시피 이렇게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도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암 환자는 제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나이가 보통 많고 체중이 저체중인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동반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케모세라피나 다른 이제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혈액학적 수치 이상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되게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추가 이제 후속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세이프티가 우선입니다. 에피커시보다는 이제 세이프티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AP related, cancer related, treatment related bleeding 리스크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어떤 노악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어떤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환자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프로텍션 할 수 있는지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학대적 접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